북한이 핵 개발의 상징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해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쇠고기 고시 강행 반대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색소를 탄 물대포를 이용해 과격 시위자를 색출,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돼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시중에 풀릴 예정입니다.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한때 배럴당 $140를 넘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세계 증시가 휘청거린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1,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27억 원어치가 판매된 다이어트 식품 샤샤샥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법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고 12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이란 등 강팀이 대거 몰린 죽음의 조에 편성됐습니다. 김연아처럼 가볍고 튼튼해지는 시간. 매일 저지방엔 칼슘 우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핵의 상징이었던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오늘 오후 폭파 해체됐습니다. 네, 북핵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5시 5분 5메가와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폭파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냉각탑은 폭파 해체 공법에 따라 밑에서부터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초청을 받은 CNN 등 육자회담 참가국 언론사들이 현장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CNN은 당초 폭파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려 했지만 영변에 위성 송출 시설이 없어 결국 생방송은 무산됐습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냉각탑 폭파 소식을 일제히 긴급 기사로 타전했습니다. 오늘 폭파 현장에는 성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북한 외무성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북핵 문제의 상징이었던 냉각탑 폭파 해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핵 신고에 이어 냉각탑 폭파가 이루어지면서 육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하현종입니다. 영변 원자로는 그동안 북한 핵 개발의 상징적인 장소로 서방 세계에 알려져 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는 이벤트로 영변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창현 기자가 의미와 배경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중순 외국 언론에 공개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의 모습입니다. 원자로 가동 때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는 데 필요한 냉각 파이프와 저수조 등이 철거돼 하단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영변 핵시설을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비핵화 2단계 작업이 진행되면서 냉각탑의 주요 설비가 모두 제거되고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몸체만 남은 것입니다. 이 냉각탑은 북한 핵 개발의 상징인 동시에 미국이 북한의 핵 활동을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미국은 이 냉각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통해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여부를 파악하고 플루토늄 생산량도 추정해 왔습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북미 양측은 지난해 2.13 합의 직후부터 냉각탑 폭파 해체를 검토해 오다 테러 지원국 해제 절차가 시작되면서 폭파를 실행에 옮겼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에 그 네오콘이라든가 강경한 그 대북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예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아직 본격 논의되지 않고 있는 핵 폐기 단계의 일부 절차를 앞당긴 것이라면서 육자회담 진전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와 폐연료봉 저장소 등 영변 일대의 다른 핵 관련 주요 시설도 육자회담과 핵 폐기 절차의 진전에 맞춰 해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절차도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북핵 검증 작업만 잘 진행된다면 오는 8월 초 북한은 20여 년 만에 테러 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 원일이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신고에 따른 상응 조치로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교 교역 금지법 적용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I am notifying Congress of my intent to rescind North Korea's designation as the state sponsor of terror in 45 days.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은 각각 성명을 통해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부시 대통령의 조치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놓치지 않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신고가 검증 과정에서 충실하다고 인정되면 북한은 오는 8월 11일 테러 지원국 명단의 굴레에서 20년 7개월 만에 벗어나고 국제적인 신인도 상승과 경제 상황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돼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그리고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다른 법과 규정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declaration is the first step. It's not the ending point. And the declaration still leaves open many issues that need to be verified and many questions that will have to be answered. 테러 지원국 해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상응 조치일 뿐이며 모든 대북 제재 해제는 같은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원일입니다. 핵 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로 북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고비를 넘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검증과 폐기까지 갈 길이 산 넘어 산입니다. 남은 과제는 이성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핵 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로 북핵 문제는 육자회담에서 마련된 해법의 마지막 단계인 검증과 폐기로 나아갈 토대를 확보했습니다. 육자회담 관련국들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될 때까지 45일 동안 65쪽에 이르는 신고 내역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량을 40kg 초반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무기 관련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북한이 핵심 군사기밀인 핵무기와 저장시설의 사찰을 수용할 것인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신고한 내용들이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많은 그 논란과 갈등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다음 주 재개가 유력한 육자회담을 거치며 검증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개최를 추진 중인 육자 외교장관 회담의 성사 여부도 관련국들이 만족할 만한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관계도 개선되기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을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또 오늘 냉각탑 폭파는 북한 당국의 핵 불능화 의지를 정치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받아들입니다. 북미 관계와 비핵화가 진전되는 만큼 남북 관계도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말 당국 간 접촉 중단을 선언한 이후 옥수수 지원 제안도 수용하지 않는 등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지속되고 육자회담 차원의 남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미봉남, 즉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만 통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 북핵 문제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 하반기가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진전의 동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동력을 살려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권한을 대폭 넘겨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최근의 시위 양상이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 이후 처음 열린 확대 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청와대는 국정의 큰 방향만 잡고 대신 일선 부처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선 각 부처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앞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총리가 이끄는 내각으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쇠고기 파문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가 매사를 직접 진두지휘할 경우 일선 부처의 사기와 추진력이 떨어지고 정책이 실패했을 때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한승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개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촛불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영세 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히 최근 시위의 양상이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시위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SBS 김성준입니다. 촛불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 지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과격 시위자 색출을 위해 형광 물감을 탄 물대포를 쓰기로 했습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 광우병 대책회의 지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그제 경북궁역 근처에서 연행된 안진걸 조직팀장 등 대책회의 소속 2명과 시민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압정경이 여성 시위 참가자를 성폭행했다는 헛소문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35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과격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오늘부턴 형광색소를 탄 물대포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압경찰의 장비를 손상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먼저 물대포를 쏘고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 색소를 탄 물대포를 쏘겠다는 겁니다. 시위 주동자와 일반 시위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물포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형광색소를 첨가 살수하여 주동자 및 과격 시위자를 구분하여 현장에서 검거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최루액을 물에 타서 시위대에 살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오늘 오후엔 전경 2천여 명과 서울시 용역 직원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광장에 설치돼 있던 시위대 텐트 30여 개를 강제 철거하고 10명을 연행했습니다. 이처럼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긴급 호소문을 통해 경찰은 과잉 진압을 중지하고 시위대는 평화 시위를 준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SBS 유재규입니다. 정부의 고시 강행에 거세진 반발 속에 경찰이 오히려 강경 진압 방침을 밝히면서 촛불 집회 현장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한정원 기자. 네, 서울 태평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태평로에서 집회를 갖는 시민들이 조금 뒤면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 천막을 철거하고 물대포에 형광색소를 넣을 거라는 소식에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활동가 몇몇을 구속시켜 촛불을 끄고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백일몽에 불과하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남아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회의는 내일과 모레 1박 2일 총력 투쟁을 갖고 다음 달 초에도 대학생과 노동계, 농민 등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촛불 집회가 폭력적이라고 규탄했고 라이트 코리아는 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태평로에서 SBS 한정원입니다. 어젯밤에도 서울 도심에서는 밤새도록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어젯밤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위대는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어제 저녁 1시간 정도 촛불 집회를 가진 뒤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이 시작된 지 30여 분, 평소보다 빨리 경찰과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시위대가 경찰버스로 몰려들자 전경들은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전경 한 명이 시위대에 끌려 나옵니다. 시민 한 명은 차단벽 넘어 전경 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시위대는 조선일보 계열사인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며 구호가 적힌 종이와 피켓 등을 건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근처 골목길에서는 청와대로 향하려는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또다시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세종로 사거리 쪽에서는 이른바 국민토성을 쌓기 위해 시위대가 길게 늘어서서 이순신 동상 앞 경찰버스 앞쪽으로 모래주머니를 옮겼습니다. 모래가 아직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시민들 같이 좀만 더 힘내서. 2시간 뒤쯤 경찰버스 앞에 차벽과 비슷한 높이로 쌓이자 일부 시위대가 이를 계단 삼아 버스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위대는 버스 위에 올라 전경 쪽으로 계란과 모래를 던지고 아래에서는 경찰버스 차문을 떼어냈습니다. 자정 무렵 경찰의 강제 해산이 시작되자 시위대는 서울광장 근처 태평로까지 밀려났다가 아침 7시쯤 모두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시위에서 139명을 무더기 연행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는 1명만 연행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또 어젯밤 집회에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가했지만 시위대의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과 경찰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공방의 발단이 된 오늘 새벽 1시 청계광장 앞 시위 장면입니다. 안민석 의원을 포함한 통합민주당 측 인사들로 보이는 양복을 입은 시위대가 경찰에 격렬하게 항의하자 경찰은 소화기를 분사하며 맞섭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과 경찰 사이에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성이 오고 갑니다. 국회의원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장 기관의 경찰관을 뺨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 거짓말 하지 마! 왜 뺨을 때립니까, 경찰관을? 하지 마! 폭행 공방은 낮까지 계속됐습니다. 안 의원은 당시 입고 있던 옷까지 들고 나와 국회의원 신분을 밝혀도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몇 분 동안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차이고 밟히고 끌려다니고 욕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에 붙잡혔다가 현장 지휘관의 지시로 풀려난 직후 또다시 이 지휘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안내해드려라 라고 이제 풀었어요. 우리 대원들이 다 풀어줬는데 그 순간 갑자기 삿대질하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네가 지휘관이냐 하면서 그냥 바로 가격을 한 거죠. 안 의원은 오늘 병원에 다녀왔고 해당 경찰관 3명도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시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확보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 11명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렇게 촛불 집회가 연일 격렬해지고 있지만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법은 전혀 다릅니다. 반미 선동이다, 신공황 정국이다.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반미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광화문이 무법천지 해방구가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에 폭력 시위 주도 세력은 진보연대 등 반미 투쟁을 선동해온 전문 시위꾼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점점 반미 단체 중심으로 반미 시위 그리고 정권 투쟁, 정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현 정권이 공권력과 일부 언론을 총동원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좌우 갈등으로 사태를 발전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이것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도 현 정권이 모든 국민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몰아가며 오공식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자유선진당은
과잉 진압도 문제지만 전경과 언론사에까지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 역시 폭도라고 강하게 비난한 뒤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폭력 사태와 혼란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거리의 소리, 장외의 소리만으로는 정부의 귀를 열기에 부족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다음 달 4일에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겠다며 야권의 등원을 압박했습니다. SBS 박병일입니다. 한편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은 오늘 오전부터 재개됐습니다. 다음 주 초면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수입 쇠고기 냉동 창고 12곳 가운데 8곳에서 오늘 일제히 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역관이 고기를 반으로 갈라 냄새를 맡아보고 구멍을 뚫어 온도도 측정합니다. 이전에는 전체 물량의 1%만 이렇게 상자를 열어 검사했지만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 이런 개봉 검사 물량이 3%로 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정밀 검사가 끝난 83톤은 간단한 현장 검사만 마친 뒤 다음 주 월요일쯤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은 월요일 날은 한 5건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검역이 완료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검역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검역을 당부했습니다. 철저한 검역을 통해서 국민 건강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이와 같은 쇠고기가 시중에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 총리에게 항의하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검역관들은 아침 일찍 창고에 미리 들어가 출입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냉동 창고를 오가는 화물차를 세우고 적재함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천의 한 냉동 창고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창고 안까지 난입하는 바람에 검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부산 간만부두 봉쇄에 돌입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50여 명은 이틀째 농성을 벌였습니다. 검역을 마친 미국산 쇠고기가 창고에서 본격적으로 반출되는 다음 주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SRM인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채 유통된 소머리가 발견돼 같은 회사에서 생산된 소머리 1,300kg을 전량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 작업장으로 승인된 곳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국내로 수입된 적도 없지만 미국 정부에 유통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홍보차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입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물러가라, 매국노는 물러가라. 정운천 장관을 태운 관용차가 시민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간담회 참석차 대전을 찾은 정 장관이 차에서 내리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정 장관을 보호하고 시위대를 통과하려는 경찰과 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의 옷이 찢어지고 안경도 부러졌습니다. 20분간 몸싸움 끝에 가까스로 간담회에 참석한 정 장관은 시민들을 이해한다며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만 있다면 더 무릎을 꿇어서라도 신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 직후에는 정 장관과 시민들 사이에 즉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여과 없이 정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왜 정부 측에서 멋대로 30개월 미만으로 그것만 하면 안전하다고 멋대로 여론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조작합니까? 우리는 그런 요구 한 적 없습니다. 정 장관은 당초 대전 지역 식당 2-3곳을 돌며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TJB 뉴스 노동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넘어섰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석 달 만에 코스피 170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유가 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달러화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면서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유는 장중한 때 사상 처음으로 14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런던 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4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Oil prices are hitting records. Profit outlook in the second half may not be as good as people had hoped, and so stocks are having to come down to reflect the poor earnings outlook.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 불안도 다시 불거지면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2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발악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3포인트 하락한 1684로 1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한때 1달러에 1049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1041원에 마감했습니다. 유가를 매개로 해서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경상수지도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는 3억 7천만 달러 적자로 5월 경상수지로는 11년 만에 적자를 보였습니다. 순수하게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효과가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주는 효과가 한 69억 달러 되거든요. 차킵 켈렐 오펙 의장은 올여름 국제유가가 150에서 17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 제3차 오일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차량 운행과 영업시간 제한, 유류세 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먹기만 하면 단기간에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식품이 인터넷을 통해 수십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이 거둬다 조사를 해봤더니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박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부터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샤샤샥이라는 이름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하루에 15알씩 먹으면 늦어도 사흘 안에 효과가 나타나고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도 좋다고 광고됐습니다. 이런 광고 때문인지 1년 동안 3만 4천 병, 27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갔습니다. 피부 발진하고요, 알레르기, 그리고 손발 떨림 있고요. 피곤해서 죽겠는데 잠을 못 잤었어요. 계속. 식약청이 성분을 분석해보니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욕 억제제 시부트라민이라는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샤샤샥 하루치 15알에는 시부트라민이 의약품에서 허용되는 1일 복용량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과량 복용할 경우에 혈압 상승이라든지 두통, 기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시부트라민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샤샤샥 제조업자 44살 김모 씨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다이어트 식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국은 김 씨를 구속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해 폐기했습니다. 식약청은 노출이 계절이 다가오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박미라입니다. 어젯밤 경기도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4층 주차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쇼핑 왔던 5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을 돌아 내려오던 차량 한 대가 출구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리더니 이내 벽을 뚫고 나갑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55살 연모 씨가 몰던 차량이 4층 주차장 벽을 뚫고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염 씨와 남편 박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보고를 받고 제가 내려가 보니까 차가 좀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위쪽에서는 구멍이 좀 뚫려 있었고. 5층 주차장에서 내려온 연 씨의 차량은 방지턱을 들이받고 약 50m가량을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CCTV 판독결과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제동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운전 미숙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 같은 거는 그런 증상은 없어요. 경찰은 주차장 외벽 재질이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할인점 측이 법 규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요한입니다.
오늘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곳곳에서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가운데 최고 12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강우량도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120mm의 호우가 내리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100mm,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도 최고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활성화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남부지방과 충청도에 많은 비가 오다가 모레 오전에 경기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목요일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90ppm으로 지난 1999년 관측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안면도와 제주 고산 등 청정 지역에서 기록된 비의 연평균 산성도가 4.7을 기록해 지난 10년간 평균치인 4.87보다 산성화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이상예비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올해 개장이 어려울 뻔했던 태안의 해수욕장이 140만 자원봉사의 힘으로 다시 피서객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말리포 해수욕장이 처음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름 파도가 덮친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검은 기름에 신음하던 해변은 7개월 만에 제빗가를 찾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 몸을 던지는 피서객. 고운 속살을 되찾은 백사장은 다시 즐거운 놀이터가 됐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모래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4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해수욕장을 되살렸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와서 바위도 닦고 저쪽에 가서 바위도 닦고 여기서 기름도 줍고 하니까 그 제 작은 정성이 큰 걸 만들어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깨끗하고 좋네요. 태안군은 말리포를 시작으로 대천 등 해수욕장 10곳을 다음 달 초까지 잇따라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 인증서를 지닌 피서객들에겐 주차장과 야영장 요금을 40%가량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구름포를 비롯해 5개 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의 기름 오염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개장이 연기됐습니다. 태안군은 기름 방제가 95%가량 완료됐다며 이달 말 응급 복구 종료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섬 지역과 절벽 해안 바위 틈에서는 검은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 방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강화도 모녀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실종된 모녀의 사진과 인상 차기 등이 담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키 156cm, 체중 45kg의 어머니 47살 윤복희 씨는 실종 당일 검정 빨간색 계통의 상의와 치마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키 165cm, 체중 48kg의 딸 16살 김선영 양은 마른 체격의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 조 추첨에서 우리나라가 껄끄러운 상대들과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우리나라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앞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손근영 기자입니다. 조금 전 끝난 조 추첨에서 우리나라는 중동의 강호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B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2번 포트에서 이란, 3번 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4번 포트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북한과 같은 조가 됐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피파 랭킹은 우리보다 뒤지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를 능가합니다. 특히 사우디에게는 지난 1990년 이후 6차례 대결에서 3무 3패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란에게도 최근 3차례 대결에서 2무 1패로 우리가 열세입니다. 3차 예선에서 2경기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북한도 쉽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나마 아랍에미리트가 약체지만 중동 원정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중동을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A조에는 호주, 일본, 바레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이 속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 10일 북한과 원정 경기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내년 6월 17일 이란과 홈 경기까지 홈 앤드 어웨이로 모두 8경기를 치릅니다. 본선에 직행하기 위해서는 조 2위 안에 들어야 하고 3위가 될 경우에는 A조 3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오세아니아 1위 팀과 본선행을 다투게 됩니다. 최근 바닥까지 떨어진 경기력의 최악의 조편성까지 7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는 허정무호가 불안감 속에 최종 예선을 맡게 됐습니다. SBS 손근영입니다. 제45회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이 잠시 후에 열립니다. 올해는 추격자와 세븐데이즈가 작품상 등 여러 부문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제45회 대종상 레드카펫 위로 스타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여배우 가운데는 국내 주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휩쓸어온 전도연 씨가 헐리우드 스타 김윤준 씨를 누르고 여우주연상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나란히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추격자의 하정우, 김윤석 씨의 경쟁 결과도 주목됩니다. 지난 백상예술대상에서도 나란히 후보에 올랐다가 둘 다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엔 송강호, 임창정 씨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대종상의 하이라이트인 작품상에는 11개 부분의 후보로 오른 추격자와 10개 부분의 후보로 오른 세븐데이즈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대종상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상영된 56편의 출품작 중 30편을 골라 일반 심사와 전문 심사를 거쳤습니다. SBS 주시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다른 대북 제재 조치의 전면 철회로 이어져야 비핵화 과정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나 핵신고서 제출과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비무장지대에서는 미국 시카고 어린이 합창단이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공연을 벌였습니다. 합창단을 이끄는 사람은 재미교포 2세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또렷한 발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부르는 파란 눈의 아이들.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미국 시카고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재미교포 2세 조세핀 리입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는 리 씨는 7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남다른 감회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될 줄 모르고 전쟁 전 고향을 떠났던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리던 고향 땅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꿈이었었거든요. 여기 와서 우리 북한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연주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합창단은 리 씨처럼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미국 내 여러 이민자 가족들의 아이들입니다. 지구의 평화를, 리본에 소원을 적은 아이의 눈에도 전쟁이 낳은 상처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I just hope with all my heart that one day Korea can be united and there will be peace everywhere and that there won't be any more fighting. 리 씨와 아이들은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희망 리본을 하나하나 매달며 철책 넘어 또 다른 땅을 바라봅니다. 리 씨는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아리랑과 통일의 노래가 철책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자선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경영 일선에서 공식 은퇴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서경채 기자입니다. 2년 전 이미 은퇴를 예고했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오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일상 업무에선 손을 떼고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해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하게 됩니다. 앞으론 부인과 함께 설립한 자선재단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33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해 570억 달러를 번 세계 3대 갑부지만 평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역설해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두 사람이 대선 승리를 위한 공조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 클린턴 의원이 경선 때 진 빚 2천만 달러를 갚는 데 협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m grateful for Senator Clinton's extraordinary support. She's going to be a great campaigner on our behalf. 오바마 후보는 또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4개 주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맥케인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SBS 서경채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 알아보는 금요터치 시간입니다. 먼저 극장가로 가보실까요? 강철중이 지난 주말에만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외화와의 맞대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개봉되는 영화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영화 크로싱을 비롯해 일본 애니메이션 가파쿠와 여름방학을, 또 스웨덴의 영화 하트브레이크 호텔 등이 개봉되는데요. 그중에 탈북자들의 이야기인 차인표 씨 주연의 크로싱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병든 아내의 약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숨을 거두고 홀로 남은 11살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탈북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잘 그려내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이번에는 음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록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3년 만에 4번째 음반을 낸 영국 그룹이죠. 콜드플레이의 새 앨범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오아시스, 라디오헤드를 잇는 영국 록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번째 싱글곡 비바 라 비다는 단숨에 빌보드 디지털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점 갑니다. 오늘 아동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프란체스카 비어만이 쓴 책 먹는 여우가 차지했습니다. 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 읽은 뒤 요리해서 먹는 여우가 도서관마저 털려다 감옥에 갇힌 뒤 직접 글을 써서 작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금요터치였습니다. 일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갑자기 소낙비가 지나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남쪽 멀리 내려가 있는 장마전선이 오늘 밤 제주도를 지나서 내일은 남부지방까지 북상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30에서 70mm 정도의 비를 뿌리겠고,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최고 10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하루 종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일요일인 모레 낮에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는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도 역시 내일 오전 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도는 내일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호우주의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남은 내일 오전부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은 이른 새벽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강풍과 천둥 번개도 예상됩니다.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2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 낮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